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마지막 시간에서 몇 번이죠? 79번 했죠? 80번이죠? 맞아요. 80번. 엘리베이터에, 자, 안전장치가 뭐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장치에 대한 것도 놓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조속기, 과속이 발생했을 때, 그죠? 이런 거에서 하는 거 맞죠? 기계적인 장치에 가로하고 기계적인 거에 조속기 망가지면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비상멈춤장치. 자, 두 번째, 완충기에 대한 거 쭉 써고 있죠. 그래서 기계적인 장치고요. 자, 세 번째, 도어 인터록 장치. 해서 어떻게 나 승강장이 없는 곳에 전용 열쇠에서 열리지 않도록 거. 도어 인터록 장치가 특히 기계적인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주 접촉기. 주 접촉기는 정전, 저전압. 자, 그래서 주회로를 차단하는 건 맞는데 얘 기계적인 겁니까? 정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가로가 틀렸습니다. 5번에 비상멈춤장치, 다른 말로 비상정지장치. 그래서 쭉 조속기 망가졌을 때 되는 거, 기계적인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이거 그 해설 이것도요. 해설에 지금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고 다 알아야 되는 거 그대로 다 넣어줘 쓴 거예요. 정기적인 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은 기계적인 안전장치, 그죠? 자, 그래서 정기적인 거에서 자 제목만 주 접촉기, 전자 브레이크가 유난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과부하 계정기, 도어 스위치, 승강 스위치, 안전 스위치, 도어 안전 스위치, 종점 스위치. 종점 스위치가 스토핑 스위치, 슬로우 다운 스위치, 멈춤 스위치 이런 말로 다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조금 전에도 최종 제한 스위치. 자, 리밋 스위치, 과승강 방지 장치. 10번 역결상 릴레이. 그 다음에 11번 요것도 요번에 나온 거죠. 그전에도 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세이프티 휴 해서 전자기계 브레이크는 승강장 문에 승객 또는 물건이 끼었을 때 어떻게 된다. 아, 이거 뭐야, 이게 전자 브레이크란 말이 여기 왜 넣었어요? 네, 이거 아닙니다. 전자 브레이크 말이 빼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죠. 전자 브레이크는 이러면서 요 지문이 나왔던 거죠. 저 지워버리고 세이프티 슈는 승강기 문, 네, 승객 또는 물건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하는 게 이가 세이프티 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적인 안전장치에 도어 인터록 장치, 조속기, 자,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구출기, 뭐 수동 핸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저는 다 전부 알아야 되는 거고요. 81번 다음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저속도 엘리베이터는 45m/min 이하다. 그죠? 이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했잖아. 15, 20, 30 이 수치 막 정확하게 외우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40, 65 뭐야 10, 20 다시 15, 20, 30, 45, 60, 75, 90, 105, 120 자 이런 게 수치는 조금씩 다르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돼서 자 우리 이렇게 세 개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 뭡니까? 교류를 사용하는 거고 자 이쪽은 직류를 사용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직류에서도 요거 두 개는 뭐예요? 그죠? 기어가 있는 거, 직류 기어도 그래서 웜 기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어레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네 개로 여기서 O자로 끊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게 저속, 중속, 얘가 고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속, 얘 저속. 그냥 이거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저속이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2번. 1인당 하중이 65kg. 65kg가 아니라 지금 몇 킬로로 한다고요? 75kg.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면적일 경우 의료시설이 업무시설에 비해서 설치될 수가 많다. 그죠? 의료시설이 더 급한 거니까. 이것도 옛날에 이런 질문 한번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과부하 계정기는 그래서 쭉 읽으면서 뭡니까? 정기적인 안전장치까지 해서 자, 놓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2번. 자, 82번도요. 우리 쪽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제가 강의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하고 싶은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빼요, 이것도요. 자, 요거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엘리베이터가 보면은요, 우리 지금 다 로프식이잖아요. 근데 그냥 엘리베이터이지 로프식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실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야. 로프식이 있고 유압식이 있어요. 유압식. 유압식이라는 게, 그래서, 자, 요것도 그냥 해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해설 바라봐서, 얘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에 우리 쪽에 나온 적이 없는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그러니까 유압식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로프식이 가로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모타. 우리 모타로 전동기로 지금 여기 교류 중립 모타로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게 로프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압식은 실린더. 자, 우리가 쉽게 해서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해요. 포크레인으로 엘리베이터 올렸다 내렸다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실린더 방식, 실린더. 유압식, 유압을 이용한 실린더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요걸 실린더라고 생각하고 요 모타라고 생각하면서 요 구별을 하는 게 쉽습니다. 머리 아픈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그냥 놓습니다, 요 문제. 그래서 출력이 어느 게 좋냐라는 거야. 모타가 좋아요, 실린더가 좋아요. 포크레인이 좋단 말이야. 포크레인이 힘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출력은 유압식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출력이 좋으니까 열도 무지하게 난다라는 거야. 발열량.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속도 조절이요. 속도 조절이, 자, 우리 모타는 속도 조절 기똥차게 되는 거잖아. 실린더는 이걸로 하니까 속도 조절이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강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승강 행정이 뭐야? 맨 위하고 맨 밑에까지 그 거리를 갖다 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는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얘 많이 사용하는 거야, 다. 행정 길이가.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든 무슨 아파트 다 못 써요? 모타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행정, 유압식은 행정이 짧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실의 위치에 대한 거. 자, 얘는 그러니까 우리 기계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엘리베이터? 아파트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실린더로 하니까 아무 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실린더냐 모타라는 걸로 해서 요 구별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딱 오면은 82번 보면은 로프식 엘리베이터와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비교했을 때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장점으로 옳은 거. 답이 2번이에요. 기계실의 위치가 자유롭다. 1번에 전동기의 출력이, 아까 출력이 뭐가 크다 그랬어요? 그죠? 얘가 근데 작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3번에 기계실의 발열량이 작다. 얘가 크잖아요. 속도 범위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지금 1번, 3번, 4번, 5번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로프식에 대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알 사람은 알고 아닌 사람은 가감하게 버리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3번. 가스 누설 경보기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이 정도는 좀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놓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안 한 것들인데. 자, 그래서 경보기, 우는 겁니다. 우는 거. 그래서 단독형하고 분리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자, 두 번째 단독형은 가정용, 분리형은 영업용, 공업용에 사용한다. 자, 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의 탐지형 외형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한다. 경보기 그래서 불연 재료도 좋지만 난연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원, 개폐, 스위치, 경보, 농도, 조정부는 노출되어. 자,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 함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 문제를 뭐 우리가 안 배웠더라도 얘가 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답이 어떻게 돼 있어요? 노출되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스 누설 경보기, 자, 이런 거 그냥 간단히 봤고요. 자, 84번. 화재 안전 기준상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용어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이제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자, 우리 진공계라고 하면 대기압 이하를 측정하는 거고, 연성계라고 하면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얘기한다. 진공계와 연성계는 펌프의 흡입축에 설치한다. 그죠?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죠? 제가 이렇게 그렸죠? 자,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자, 이게 수면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펌프 여기를 흡입축이라 그랬죠? 이쪽을 뭐라 그래? 토출축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 설치하는 게 우리 연진이라 그랬습니다. 연성계, 진공계를 여기다가 흡입축에 설치하고, 이쪽에 토출축에는 뭘 설치해요? 압력계를 설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성계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측정하고요.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얘는 플러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길게 한 게.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충압펌프. 충압펌프 뭐예요? 압력을 보충해 주는 거. 우리 펌프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주펌프가 있고
보조 펌프가 주 펌프가 근데 너무 돌리면은 망가지고 그냥 시끄럽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조그만 어떤 변화에 있을 때 쓸 때는 충압 펌프로 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충압 펌프는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 펌프에 여기서 설명 빈번한 기동을 반대해서 주 펌프 막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웬만한 조그만 것들은 뭘로 커버한다고요? 조그만 보조 펌프로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충압 역할, 압력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충압 펌프라고 그러고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옥내서 하전 스프링클러의 산출된 수량 외에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다. 요것도요. 자, 우리 뭐 옥내서 하전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물 지하에서 끌어오르는 방식일 때. 근데 이거 망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옥상에 이거에 얼마? 3분의 1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왜 이거 망가지면 쓰려고? 이것도 근데 이 지문도 깊게 들어가면 또 적용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건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너무. 자, 그 다음에 4번.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축의 개폐 밸브를 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닫은 상태에서, 그죠? 완전히 닫은 상태, 여기 다 막아버리고 물 나가자고 막아버린 다음에 공회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체절운전. 요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자,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격 토출량의 150%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그죠? 그죠? 이거 그냥 이렇게 말로도 해도 되지만, 우리 이걸 그 그래프로 항상 하잖아요. 여기가 100, 여기가 100.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뭡니까? 그러면 전격 토출 압력이잖아요. 자, 우리 여기가 P나 H잖아요, 이게. 압력이나 수도. 자, 얘는 토출량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격 토출량.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00%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자, 우리 지문에서 펌프의 성능을 체절운전 다 맞고 운전을 했을 때 전격 토출 압력에, 이게 전격 토출 압력이 100%예요. 여기에 150%라고 그랬죠. 140%. 이거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격 토출량의 150%. 150% 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65% 이상.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점을 이렇게 이은 게 요런 곡선이라는 거예요. 요게 펌프의 곡선입니다. 그죠? 요 말이 요 말 요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지만 얘가 5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 소방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할 때. 시험 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느냐, 제대로 작동하느냐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자, 그래서 5번 질문 됐어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85번.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별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거.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 압력 0.1에서 1.2 이거 있고, 그 다음에 80리터/미니츠, 그저게 다 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기 반응형 헤드. 자, 우리가 아파트에는 조기 반응이 일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합니다. 그래서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보다 규류 온도 및 규류 속도에 조기 반응을 하는 거를 조기 반응형 헤드라고 그러는데, 아파트의 경우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방형 스프링클러가 뭐예요? 뭐가 휴즈가 없는 겁니다.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란 가멸체가 달린 방수구가 가멸체가 뭐 휴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가멸체가 딸린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없는 거를 얘기해요. 됐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준비작동식은 1차 측의 가압수, 2차 측의 대기압. 자, 건식은 1차 측의 가압수, 2차 측의 압축 공기. 됐죠? 자, 그래서 자, 됐고 이것도 해설 보면서 다 이것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설에 보면은 개방 유무에 따른 거에서 폐쇄형하고 개방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습식, 건식. 자, 이것도 다시 그냥 여기서. 자, 폐자만 쓰고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다 그랬어요. 폐쇄형에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합식이 있어요. 얘는 뭐야? 일제살수식.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요거까지, 부합식까지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직은 이건 안 나왔어요.
그런 데 보면 없는 데도 많아요. 근데 소방을 진짜로 공부하는 데서는 이게 반드시 얘도 나와요. 자, 그래 습식은 1차, 2차 다 가압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 그래서 유수검지 장치 뭐야? 알람 밸브. 우리는 이제 우리 쪽에서는 알람 밸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도 얘기해요. 소방에서는 알람 체크 밸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알람 밸브가 얘가 감지를 하는 건데 체크 밸브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알람 체크 밸브 이렇게도 혹시 나오면은 얘도 맞는 거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가압수 2차 측에 있고 감지기 없습니다. 실내에 얘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건식은 건식 밸브로 해서 자, 뭡니까? 얘는 압축 공기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였고요. 자, 준비 작동식. 그러니까 얘가 준비 작동식이 준비 작동 밸브를 사용해서 얘가 대기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감지기가 있는 거예요. 감지기로. 그래서 감지기. 이게 있는 거고요. 자, 부압식 그 밑에 그냥 말로 해놨죠. 부압식은 지금 얘기하는 준비 작동식의 사촌 동생이에요. 준비 작동식에. 그러니까 얘는 부압이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 작동 밸브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준비 작동 밸브는 대기압인데 얘는 부압이에요. 부압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진공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2차 측이. 그다음에 감지기도. 그러니까 얘는 대기압이고 요거 차이예요. 얘하고 얘의 차이가 준비 작동식하고 부압식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 그래서 됐고요. 개방형은 일제 개방 밸브 써 있는 거고요. 부압식 스프링클러 한번 보자고요. 가압 송수 장치에서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에 1차 측에 항상 정압에 물이 가압되고 2차 측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이라는 게 뭐야? 부압으로 되어 있는 게 진공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서 정압으로 변해서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요걸 갖다 부압식이라고 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소화 설비 표준 규정 이거 그저 수치에 그저 우리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25, 40, 50, 쌍이 C, 썩은 오이 20개 사상. 그 다음에 드런처는요. 자, 최근에는 여기 수직도 써 있는데 수평만 얘기를 많이 해요. 트리오까지. 자, 이렇게 얘기하고 방수 압력 0.17, 0.25, 0.35. 그 다음에 0.1, 0.1. 방수량 130, 350. 연결 송수관이 여기 써 있지만 이거는 지워버리세요. 여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80, 80. 그 다음에 저수량, 유효수량이 우리 20분이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130 곱하기 20 곱하기 N. 자, 그래서 2.6N인데, 자, 우리 작년까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5개였단 말이야. 최대. 근데 지금 몇 개라고요? 최대 2개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니까 안 나올 확률도 많지만 우리는 바뀐 건 알아야지. 최대 몇 개? 2개예요.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이나 다 최대가 2개입니다. 그래서 5.2, 14 이렇게 되는 것들. 자, 그래서 자, 요 수치들 또 다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요. 자, 우리 옥내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만이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20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층수가 높아지니까 40분은 얼마? 49층까지 해. 60분은 50층 이상일제. 그래서 양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돼 있고요. 근데 광경도요. 광경이 옥내 소화전이 주 배관이 50이고 방수구가 40이에요. 근데 호술일식만 다르잖아요. 호술일식은 32, 25. 지금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써있지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은 65인데 옥외 소화전은 잘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연결송수관 65, 100, 65. 그죠? 수치 오늘 무지하게 했어요. 나는 다 지금 머릿속에 다 있어. 다시 얘기를 해도 다 할 수 있어.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88, 86번입니다. 다음에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스프링클러가 제일 우리 쪽에서는 소화 설비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스프링클러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니까 또. 스프링클러 하향형은 헤드가 찌꺼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향식으로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습식은요. 하향식으로 해요. 자, 이런 것도 그냥 지금에서 습식은 하향식으로 한다. 하향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자,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렇게 그려요. 또 기호를 할 때 이렇게 폐쇄형. 이렇게 된 게 폐쇄형이고 물이 들어가시고 습식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향형이에요. 근데 배관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향형으로 하는데 무슨 식으로 한다? 무슨 식으로 한다? 회양형 또는 회양식으로. 왜? 찌꺼기 유입을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습식입니다. 그러면 건식은요. 건식이나 건식은 뭡니까? 그죠? 압축 공기가 들어있고요. 준비작동식은 대기압 상태예요. 이런 것들은 배관에서 이런 쪽으로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자, 이런 거 그냥 참고 너무 깊게 가면 또 그러니까 또 요거는 자, 이런 말이 여기 써 있는. 자, 그래서 자, 1번 질문 맞고요. 자, 2번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으로 배열은 토너먼트. 우리 토너먼트라는 얘기죠. 우리 토너먼트는 뭐야?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너먼트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하면서는 안 했는데 그냥 마지막이니까 왜 토너먼트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배관이 복잡해지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마찰 손실이 생겨요. 배관에. 마찰 손실이 생기고 수격작용이 발생해요. 다 우리 배운 거예요. 그죠? 배관이 막 이렇게 가니까 이런 데서 뭐야? 손실이 생기면서 가서 때리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요? 수격작용이 이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토너먼트를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자, 제가 이렇게 그랬죠. 얘가 주배관, 얘가 교차배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얘가 가지배관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스프링클러가 달리는 거잖아요. 가지배관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교차배관에 분기되는 기점에서 해서 헤드는 한 개에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한쪽에 10개가 아니고 8개. 그죠? 8개. 그러니까 8개인데, 자, 여기서도 얘가 가지배관에 여기에 스프링클러가 되는데, 이거 전체가 아니고 이쪽에 8개, 이쪽으로 8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8개, 이게 8개 수치 중요합니다. 8개. 자, 이렇게 8개로 한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경우는 9개까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요 8개. 이쪽 좌우로 있을 때 한쪽 분이 8개라는 거. 이게 전체가 8개라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습니다. 수치가 틀렸고요. 네 번째, 연결 송수 간의 배관은, 자, 그죠? 조금 전에 말로 막 해서 막 복잡했는데, 주배관 100mm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서 쭉 겸용할 수 있다라는 거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사용하는, 개방형이니까 뭡니까? 얘 얘기하는 거예요. 휴즈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있을 때, 그래서 수원의 최대 방수형일 때 두 번째 줄에 30개 이하일 때는 여기다 1.6에다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그 1.6에다가 곱한 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지문이 되어 있는데 실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이거 그럼 이상일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상일제는요 우리는 몰라도 되지만 참고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개방형의 30개 이하일 때는 요거 그죠? 우리 1.6이잖아. 1.6 세제곱미터 아까 그거 있죠? 그거에다가 곱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도 넣어준 거고요. 자, 그다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86번도 됐고요. 자, 87번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이것도 요번에도 나왔죠. 통로 유도등. 자, 그래서 객성 유도등 조도 0.2고요. 자, 그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 자, 복도 통로 유도등 3번에 거실 통로 유도등 했는데 자, 우리 요것도 그냥 요걸 읽기 전에 자, 그냥 우리 해설을 먼저 보자.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해설을 보는 겁니다. 해설에 보면은요. 자, 우리 1번 지문에 1번 보지 말고 2번. 양가로 2번. 유도등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도등 바람직한 보행, 피난 이런 거를 돕기 위한 게 유도등인데 유도등에는 피난구 유도등,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통로 유도등, 그 다음에 객성 유도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피난구 유도등이 바닥에서 높이 1.5 그리고 일반적으로 있는 거. 근데 요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이건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이걸 바꿨어요. 녹색 바탕에 백색. 자, 요거를 말을 바꿨어요. 문제에서는. 자, 근데 요렇게 되고 자,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계단 통로, 복도 통로, 거실 통로. 여기에서 자 1m 이하. 복도도 보행거리 20m, 1m 이하. 거실은 1.5m 이상.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고서 위에 양가로 1번 보면요. 피난구 유도등이라 하면 피난구 이러면서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객석 유도등 밑에 보면은요,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 안전 기준상의 유도등의 전원에 관한 기준 나와 있죠. 이게 요번에 나온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기준을 갖다가 놓는 겁니다. 축전지로 할 거고요. 비상전원은. 자, 유도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줄에 쭉 해서 자, 다음에 각종 특정 소방돼 있을 때는 60분. 요게 요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놓아줬고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문제로 다시 옵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1번 문제 지문 1번에서 객석 유도등은 0.2 럭스 이상 요거 있고요. 복도 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목통이나 모통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하고요. 바닥에서 1m 이하. 그죠? 복도니까 밑에 보고 가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3번 지문.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에서 1.5m 이상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다만 조건인 것도 읽어보면 되고요. 5번에 보면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하면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에 사용되는 거에서 두 번째 줄에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번 지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해설하고 자, 요 문제하고도 자, 우리가 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 비상전원에 대한 거 20분하고 60분이라는 거에 요번에 나온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88번. 자, 요것도 그죠, 이제 피난기구에 대한 거죠. 소방 대상물의 설치 장소 및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됐는데, 자, 1번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자, 우리 이 적응성에 대한 게 보면 피난기구가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공동주택만 보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피난사다리 및 피난용 트랩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것도 해설을 한번 보자고요. 해설에 보면은 자, 우리 기본서에 되어 있는 거 이 박스. 그죠? 우리 박스를 이거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박스에 보면은 왼쪽에 1번에 노유자 시설, 2번에 의료 시설, 세 번째 다중 이용업소, 네 번째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이 우리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린 다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우리 아파트에 대한 거니까 여기 있을 때 지하에 뭘 설치해요? 피난사다리하고 피난용 트랩이죠. 이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자, 우리 1번 지문이 자, 1번 지문 다시 와서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피난사다리 및 피난용 트랩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고서 자, 그다음에 2번 완강기에 대한 거죠. 완강기가 뭐예요? 그러면 완강기에 대한 게 그냥 설명한 겁니다.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완강기에 간이완강기가 있어요. 간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 뭡니까? 2층 이상의 객실에 공기안전 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의 하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은 2층이 아니게 3층이에요. 3층인데 이 지문도요. 자, 그 박스 밑에 보면은 비고란이 있습니다. 박스 밑에 요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문제 나와서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 몇 채요? 3층이란 말이죠. 숙박시설의 시설의 3층 이상의 객실에 공기안전 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에 하나다 요거 돼 있죠? 요 지문을 가지고서 만든 겁니다. 다 보니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3번이 틀렸고요. 근데 우리 간이완강기 우리 배웠죠? 간이완강기가 그 밑에 박스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이건 우리 나왔던 거죠. 간이완강기의 해설에서 간이완강기는 사람 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에서 사용자가 교대로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내려오면 다시 올라간 다음에 하는 거야. 내가 저거 그림 그려서 해줬어요. 이론에서는. 근데 요거랑 2번에 승강식 피난기는 얘는 좌우 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됐죠?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고. 마지막까지 지금 피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와서요. 간이완강기 3층 이상이면서 간이완강기하고 지금 어느 거 승강식 피난기까지 확실하게 봤습니다. 자, 지문의 4번 유도등에 대한 거 설명되어 있는 건 뭐 그냥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유도등에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서 유도등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문제하고 요 전에 문제하고 또 유사한 유도등 같이 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자, 이 피난기구가 여기서 표 한번 보면서 이 표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를 보면은 지하에는 우리 공동주택에 피난사다리하고 피난용 트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요. 1층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우리 공동주택의 1층에는 왜? 피난 그냥 내려가라 이거야. 2층도 2층 뛰어내려가라 이거야. 뛰어내려가. 다리 부러지든지 말든지 2층에서 뛰라는 거야. 1층, 2층 없어요 지금.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층에는 있잖아요. 3층에서는 이제 뛰어내리면 생명에 지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층에는 미끄러운 데 다 있어요. 다. 제일 많잖아요. 어디가? 공동주택이. 우리 사람 사는 데니까. 그 다음에 4층에서 10층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요 3층하고 4층에서 10층을 갖다 서로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요. 뭐뭐가 3층에는 있고 4층 이상은 없냐면 3층에 미끄럼대가 4층에서부터는 없어요. 체크해놔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피난용 트랩 있죠. 피난용 트랩이 3층에는 있어요. 근데 4층 이상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 이건 있네요. 요거 두 개가 3층에는 있는데 4층서부터는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미끄럼대나 또 피난용 트랩은 4층서부터도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후에 10층까지인데 그럼 11층서부터는요. 11층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피난기구 그런 건 쓸 데가 없다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피난기구는 어디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10층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그냥 자, 우리 잘하게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단 말이죠. 또 깊게 가면 자꾸. 자, 됐고요. 89번입니다. 자동화재 경보기 설비에서 또, 자, 우리 경보기를 안 놓으면 그래서 하나 놓는데 경보기는 쉽죠. 부엌, 보일러 등 열 받는 데 사용하는 건 무슨 식이에요? 2번의 정원식. 그죠? 자, 정원식. 자, 이것도 그냥 해설 보고 답은 지운 거 또 해설도 해설해 보면은 정원식 탐지기에서 정원식 감지기에서 금속 팽창식이고요. 쭉 읽어보면 되고요. 그 밑에 감지기에는 정원식. 그 다음에 2번에 차동식. 3번에 보상식. 자, 얘가 열감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그냥 논한 거 연기감지기. 열감지기에 정원식, 차동식, 보상식이 있고요. 연기감지기에는 그 가로하고 그 두 번째 줄에 이온화식, 광전식이 있다 그래 돼 있죠? 이거에 대한 내용 또 우리 그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많이 한 거니까 자, 이렇게 구별하는 거 자,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90번 소방설비 발신기. 자, 발신기가 뭡니까? 그죠? 화재가 발생하면 누르는 거예요. 발신기. 그래서 자,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다수인이 보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25m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 25m 어디 뭐 제일 대표 주자가 뭐예요? 수동식 소화기의 소형이 그저 25m 맞죠? 맞아요? 대형은 얼마야? 39죠.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25m 정도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네 번째 질문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하가 아니라 발신기에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누르기 편한 게 얼마예요? 그 해설에 0.8에서 1.5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발신기 요거 위치 표시 등 그죠? 함에 3구에 불차대 뭐 15도 이내에서 자, 요 지문 그죠? 요 지문도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요렇게 되는 거 됐고요. 자, 이것도 이제 해설을 좀 보자고요. 해설에. 자, 그래서 해설에 보면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2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지금 얘기했던 걸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설치 높이에 대한 거 나와 있죠. 제가 이론에서도 많이 해준 거 다시 정리해 줬습니다. 여기에. 설치 높이 1.5m 이하인 거. 수동식 소화기. 자동 확상 소화기 제외 소화기구.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옥내 소화전이 또 1.5m 이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5에서 1m. 요건 뭡니까? 119 형님들이 호수 끼고 쉽게 하기 위해서
0.5에서 1인 게 요게 뭡니까? 자, 우리 연결 송수관 설비.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비상 콘센트하고 발신기가 지금 발신기에 나왔잖아. 비상 콘센트도요. 0.8에서 1.5입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가스에서 가스 요것도 그죠? 몇 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1.6에서 2m 가스 계량기 또는 그 계량기 밑에 있는 입상관 밸브 나와 있죠. 정리 잘 해줬어요. 지금 제 나름대로 지금 정리 많이 해놨어요. 자, 91번 분기회로에서 각 출구 아울렛 분기회로를 만드는데 옳지 않은 거. 자기가 분기회로니까 우리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야 간선 분전반 통해서 분기회로 들어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자 이제 전기 쪽으로 왔네요. 복도 계단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대로 한다. 2번. 자, 근데 그냥 다 읽어보면 되고요. 답은요 4번. 습기가 있는 장소의 출구는 무슨 회로로 한다고요? 별도 회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어요. 자, 이것도 해설도 한번 읽어보면 되고 별거 아니고. 자, 92번도요. 혼자도 볼 수 있는 거.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죠? 약전 설비잖아요. 공총 안테나가. 얘에 대한 게 옛날에 한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 답만 보면 다른 것도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안 해도. 안테나는 피뢰침 보호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가지 않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됐고요. 자, 93번. 이제 다 갑니다. 93번. 금속관의 굵기는 자, 이 문제도 우리 기출문제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 기출문제래. 우리 문제집에 있는 문제일 겁니다. 금속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해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 내 단면적의 몇 프로. 자, 그러니까 우리 뭐야 관이잖아요. 금속관이나 이런 관 안에 여기에다가 전선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 전선 들어가는데 얼마큼 넣느냐 이거죠. 그죠? 이게 자, 그래서 얼마큼 읽냐 그랬을 때 자, 우리 요거 답을 보기 전에 해설을 요것도 먼저 보자고요. 해설에 보면은 자, 이제 전기에 관련된 건 다 여기에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이라고. 자, 여기 말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인데 거기에 보면은요. 자, 우리가 금속관이나 PVC관, 금속관이나 PVC관에 우리 전선이 들어갈 때는요. 전선은 전선관 총 단면적의 3분의 2입니다. 아, 3분의 1이에요. 32%. 자, 얘가 지금 금속관이에요. 저기도 그런데 여기 얼마 이게 50%잖아요. 50%가 아니고 몇 프로? 몇 프로? 32%만 누르는 거예요. 됐죠? 32%.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요. 요거 밑에 단 동일 재질, 동일 전선일 경우는 어디까지? 50%에 조금 못 미치는 48%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규정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쪽에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 93번 다시 문제로 와서 두 번째 줄에 단 동일 굵기의 절연 전선을 동일 관 내에 넣는 경우는 얼마로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로 해요? 48%. 그래서 요게 어디에 전기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전기에서는. 그래서 제가 요 문제를 놓고요. 자, 94번입니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자, 이것도 그죠? 꾸준하게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1번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장과 피난,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 부분을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역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피난 이거에 겸용하고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우리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질문 넣어줬고요. 자, 2번 이거 우리 문제풀이에서 있었나? 어디서 있다? 승강장은 각 층이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피난층을 포함한 전층의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으로 한다. 이게 틀렸어요. 피난층을 포함한 전층 이게 갑종인데 자, 요거 해설을 보자고요. 요거 말은 그러니까 문제 나온 그 규정을 갖다 살짝 말을 바꾼 거예요. 바꾼 건데 자, 어디 우리 해설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출입구에는.
근데 다만 피난층에는 각종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지문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데에는 그냥 다 갑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거잖아요. 갑종 방화문 아까 했죠. 갑종 방화문은 어떻게 규정이 뭐예요? 뭐가 갑종 방화문이에요? 비차열 1시간, 차열 30분이에요. 을종 방화문이 자 비차열 자 어떻게 됩니까? 30분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문제에서 3번 지문에서 저 이것도 그죠? 지문에 나왔던 거죠? 다 읽으려고 그랬더니 맨 끝에 30m 이하. 요 수치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30m 이하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지문도 나온 거죠? 자 어떻게 된다? 불연재료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난연재료로 나왔었잖아요. 그다음에 5번 이거 그죠? 요 올해 6제곱미터 이상. 그죠? 요거 조금 전에도 아까 있었죠? 요 수치들까지도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해설에 있는 것들 쭉 읽어. 해설에 있는 거 지금 뭡니까? 그죠? 비상용 승강기하고 승강장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쭉 놓아줬습니다. 해설에. 그래서 한번 이건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숨가쁘게 달렸어요. 자, 그 다음에 95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뭡니까? 보니까 이제 거의 끝날 때 되니까 홈네트워크 그쪽으로 왔어요. 정보통신과 에너지 기술을 융합, 활용해서 건물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자, 그러니까 이 용어들,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가 잘 모른다든가 이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BEMS죠. 제가 뭡니까? 자,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그러니까 빌딩, 그러니까 쉽게, 자, 1번 지문. 답이 1번이에요. BEMS. 이거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도 이거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빌딩,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빌딩, 그러니까 건물. 에너지 그대로 에너지 매니지먼트 자 그래서 관리 시스템 이걸 갖다가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죠. 자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에 2번 DDC 다이렉트 디지털 컨트롤 자 해설 보자고요. 요번에 시험 문제는 요번인가 작년에 나온 문제죠. DDC가 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면 직접 디지털 제어 이거는 공동주택에서 난방, 급수 설비의 제어 및 상태 감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현장 제어 장치를 뭐라 그런다고요? DDC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EPI 에너지 퍼포먼스 인덱스. 자, 그래서 뭡니까? 에너지 효율 등급. 그러니까 EPI가 에너지 효율 등급이죠. 그래서 우리 건물, 아파트 이런 거 다 등급을 매긴단 말이죠. 등급을 매기는 게 에너지 지금에서 효율 등급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우리 그냥 지금 봐 이런데 시중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 놓습니다. 뭐냐, 그러면 IoT 그래죠. 그래서 그 인터넷 오브 띵 이게 뭐예요? 그죠? 사물 인터넷, 그죠? 해설에 그죠? 이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이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용어를 놓아준 겁니다. 이거는 배운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면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이제 다 연결을 해서 인터넷에서 연결해서 다 그냥 자동으로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IoT.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 국산말로 사물 인터넷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이거는 그죠? VVVF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인버터 제어하는 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거. 자, 이것도 그래서 우리 해설해 보면 자, 그래서 3VF 제어,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이래서 유도 전동기, 교류 전동기를 유도 전동기라 그래요. 자, 그래서 교류 전동기에 가해지는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변환해서 직류 전동기와 동등한
제어 성능을 갖도록 한 거를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써서 다 있죠. 지금은 뭐 직류를 별도로 쓰는 게 아니고 쓰는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교류로 해서 다 이걸 초고속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95번 우리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96번 전기 설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1번 지문 이거 항상 우리 조도는 광도에 어떻게 된다?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죠?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광도하고 조도, 이거 도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건 다 비례해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전선의 저항은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한다. 예, 얘가 틀렸네. 이거 지금 아까 여긴 없네. 이거잖아요. 아까 이거 뭐 저항값 구하는 거. 얘를 갖다가 또 이거 말로 그냥 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번 전선의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요. 길이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또는 고유 저항에 비례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자, 요번에 바뀐 건데 내가 일부러 바뀐 거는 여기 문제에서는 안 넣었어요. 바뀐 거 뭐 별로 없지만은, 근데 요 질문은 내가 하나 그냥 놓네요. 전선은, 자, 이제 색깔이 이제 다 통일됐어요. 통일돼서 갈흑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청농록,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근데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전선은 갈색, 흑색, 회색. 얘가 그냥 일반 전기선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선은 청색, 접지선은 녹색하고 노란색이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식별을 하는 거고요. 자, 4번 공동주택의 세대당 부하 용량은 단위 세대의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3kW로 한다. 요즘은도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 지문이죠. 그죠? 맞죠? 알아요.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얼마로 한다고요? 3kW. 얘가 기본이에요. 3kW도. 지금 전기에서 하지만 요 3kW가요. 태양광에서도 요 3kW가 기준이에요. 가정용이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만 여기 시설 개념만 해서 이제 이 공학에서 우리 하는 것들이 공통적인 게 엄청 많아요. 5번 질문도 우리 이거 그죠? 지문에 나온 거죠? 일주기는 주파수가 60Hz라면은 60분의 1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주파수가 얼마예요? 60Hz잖아요. 그래서 요 질문도 나는 거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97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집중군의 통신실. 자, 요 영어로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MDF. 북선 단장 등등등등 다 이런 걸로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집중군의 통신실이라고 하고요. 자, 2번. 얘가 무인택배함에 이상하게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또 놓습니다. 무인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자, 어떻게 된다? 15에서 2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우리 그냥 소형 출발이 1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치도 1이면 10%서부터 1부터 시작해요. 그렇다고 1%가 아니고 10에서 15, 15에서 2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해설에 보면은 무인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주택 1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10에서 15. 그다음에 중형 이상은 15에서 20.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요거 3번에 보면 자,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의 폭이 0.7하고 1.8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었어요. 변경되기 전에는. 근데 요거 하나만 돼 있어요. 또 요거 하나 다른 데는 0.7이고 0.9하고 2m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난 건 이제 필요 없잖아. 통신배관실 요 수치. 폭이 0.7하고 1.8 이어야 되고요. 잠금장치 자, 이런 거 한다. 그리고 물턱 높이 몇 미리? 여긴 안 넣었지만은 50mm 맞죠? 50mm 여긴 안 넣었지만 그것도 수치도 알아야 되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단지망은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대까지 연결한 거다. 단지망이. 자, 그다음에 5번도 쭉인데 단지 네트워크 장비 쭉 읽으면서 세 번째 줄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 스위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어요. 자, 그래서 97번도 배워 있는데 특히 자, 우리 홈 네트워크는 기본서가 아주 그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내오는 거가 홈 네트워크 꼭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자, 그 다음에 98번 다 했습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우리 틀린 거 세대 단지함, 집중군의 통신실, 통신배관실, TPS실, 단지 네트워크 센터, 원격 검침 시스템. 답이 5번이죠. 원격 검침 시스템은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예요. 지금 나머지들은 어디에 설치하느냐, 설치 공간에 대한 거고요. 자, 요거 해설 한번 보자고요. 해설에 자, 우리 그래서 자, 각각의 기능이고 어떻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박스서부터. 그죠? 그래서 왼쪽 거. 홈 네트워크망, 그 밑에 홈 네트워크 장비,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 지금 요 문제에서는 요 설치 공간이 아닌 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요거 구별하는 거, 요거, 그죠? 우리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우, 시설 결함 엄청 많네. 전부 외워야 되네, 전부. 나 같으면 안 해. 자, 그래서 자, 다시 그래도 읽어. 홈 네트워크 망에는 단지망하고 세대망이 있고요. 홈 네트워크 장비는 홈 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자, 이게 장비고요. 홈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거는 원격 검증기서부터 쭉 있죠. 그 다음에 설치 공간은 세대 단자함, 집중군의 통신실, 통신배관실, 방제실, 단지 서버실, 단지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거 구별하는 거 그죠? 구별하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자, 99번 홈 네트워크 구현 기술 중 무선 통신 기술 중에서 자, 이것도 그냥 단답형이네요. 이것도 저속의 데이터 전송률을 요구하는 응용에서 무선으로 연결된 간단한 구조를 가진 저가형 통신 네트워크를 뭐라 그럽니까? 지급이라 그래요. 4번이에요. 지급이. 그러니까 각각의 또 우리 여기 문제는 이거 하나지만 또 우리 홈 네트워크에서 유선, 무선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구별한 다음에 그 각각의 내용들. 그죠?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무선 랜, 블루투스, 홈 RF, 지급이, IRDA,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 내용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설에 보면 다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읽어주지 않고 해설에 다 놓아놨어요. 해설에 각각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지금 지급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급이 저속의 데이터 전송률을 요구하는 응용에서 무선으로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지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00번 마지막 문제는요. 요게 그죠? 요번에 나온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부탁에 어려웠던 거잖아요. 근데 요거 문제풀이 하면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 이제 어렵단 말이죠. 어려운 거 좀 이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요런 것도 똑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수치만 바꿔서. 그럼 풀 줄 알아야지, 그러면. 이 정도는. 자, 그래서 기존 열 관리율이 3이고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자, 주어졌고요. 단열재 40mm 보강했다. 이랬을 때 열 관리율. 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런 얘기죠. 열 관리율은 완전 통하는 거예요. 벽체에서는 열 전도율, 유체에서는 열 전달률. 완전히 유체에서 고체로 해서 유체로 가는 거는 열 관리율.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해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열 관리율이에요. 근데 열 관리율은 그죠? 우리 열 관리율 저항이라 그랬죠. 저항하고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열 관리율을 구하라 그랬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는 열 관리 저항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열 관리율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열 관리 저항으로 해서 하는 거단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열 관리 저항은 이렇게 됩니다. 열 전도율분의 단열재의 두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게 열 전도율이 0.04고요. 단열재의 두께가 40mm니까 또 우리 미터로 되잖아. 다른 단위가 미터니까 0.04. 그러니까 열 관료 저항이 어떻게 된다? 1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열 관료율은 주어진 게 기존에 있는 게 3이고 지금 구한 게 1이니까 4예요. 그래서 열 관료율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했지만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 이거 유사하면 또 뭘 유사하든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마지막에 놓은 겁니다. 요렇게 해서 큰다. 열관류율은 뭐예요? 열관류 저항의 역수잖아요. 반대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요거 열관류 저항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구한다라는 거야. 2번에. 됐어요? 그렇게 해서 쭉 하니까
기존 거하고 더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오전 3시간, 오후 2시간에서 5시간으로 했는데, 그죠? 뭐 정신 없잖아요. 그죠?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들은 거고, 혹시 또 뭐 이해가 안 가더라면은 동영상 한번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다시 보고, 또 안 되면 질문하면 되고요. 근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이제 다 끝나. 이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냥 던져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거 가지고 이것만 보도 부족하잖아요. 이거 갖고 되면 뭐 누구나 다 하게요. 이거 하고 기본소 하고 매치해서 기본소에서도 제가 이론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안 나타냈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같이 해서 다시 또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인데 저는 실은 혼자 하려고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혼자 하는 게 실은 좋잖아요. 내가 없어야지 확 나가버리고 그냥. 근데 또 이렇게 오셔갖고 또 그럴 수도 없고 했는데 또 특히 누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죠? 남자분들은 고생이 뭐 고생이야. 우리 기장님이 여기가 고생하셨어. 무지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자, 어쨌든 고생했고요. 오늘 보셔야 됩니다. 하루 늦추면 안 됩니다. 오늘 가서 다시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의문사항이 또 생긴단 말이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